이번 강의에서는 트래버스 측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측량이 그렇겠지만 측량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눠요. 외업과 내업으로 나눕니다. 외업은 바깥 외자를 써서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서 하는 측정하는 것을 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측정한 것을 실내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고 오차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바로 내업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를. 자, 얘를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 외업은 바깥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바로 측량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계획을 세우고 답사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측량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측량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면 측량할 점들을 선점해야 돼요. 선점을 하게 되면 이런 말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원하는 땅에다가 이런 말뚝을 세워서 측량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선점이고요. 표지는 그 측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준비가 끝나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나면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할 때는 방위각을 측량하고 수평각과 거리를 측량합니다. 트래버스 정의에서 트래버스 측량은 상대적인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X, Y 좌표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얘를 직접 측량한다고 했어요. 얘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측정하는 것은 각도와 길이를 측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업에서 계획 세우고 답사를 다녀와서 점을 표시하고 말뚝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각도와 거리를 측정하면 외업이 끝나요.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것까지 하고 끝이 나면 실내로 들어와서 점검하고 계산하고 조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측량에선 크게 외업과 내업을 나눌 건데 오늘 이번 강의에선 외업까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외업의 첫 번째, 계획을 세우고 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시하기 전에, 계획과 답사 실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사를 하는 이유는 상세한 측량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 답사는 쉽게 얘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여기에 밑줄 칠게요. 답사는 도상답사와 현지답사가 있습니다. 도상답사는 도면, 지도를 펼쳐놓고서 그 종이 위에서 하는 답사를 얘기하고요. 계획하는 걸 얘기하고요. 현지 답사는 실제 현장으로 가서 하는 답사를 현지 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사를 해서 측량을 할 때 규모, 크기, 목적,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측량 기계를 사용할지 기계를 선정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답사를 한다. 즉, 답사를 먼저 하고 나서 측량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과 답사가 끝나면 실제 측량할 부분의 점을 선정하는 다음 장 넘어가서 선점과 표지 설치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선점이 무엇이냐? 필기를 해 두었습니다. 측량해야 하는 점을 정하는 거. 어디를 측량할지 선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구역 내에서 나는 A, B, C
D. 측점을 측량하고 싶다. 이렇게 점을 선정을 하고 그 위에 표시하기 위해서 말뚝을 놓고 표시를 해 두는 게 표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는 측점을 표시하는 것.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조건이 있거든요. 선점 시 점을 정할 때 유의사항. 아무 곳이나 정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선점은 답사의 결과에 따라 측량을 실시할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선점이라고 했고요. 측량의 능률과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줘요.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그 점에 기계를 세우거나 시준하기 좋아야 한다. 또 집안이 견고해야 합니다. 점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기계를 세울 건데 이 땅이 단단하지 못하고 막 너무 물러 있으면 측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안이 단단해야 하고 기계를 세우기 좋아야 한다. 두 번째, 후속 측량, 특히 세부 측량에 편리해야 한다. 우리가 순서대로 갈 거예요. A에 기계를 세워서 측정하고 B로 갈 거고 C로 갈 거고 D로 갈 건데 A에서 먼저 하고 나서 B에서 측정을 할 때 이 둘이 잘 연관되어 있고 다음에 하는 측량에 편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후속 측량 또는 세부 측량에 편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측점과 측점 사이의 거리는 최대한 동일하게 하셔야 되고요. 높이 차이도 마찬가지로 크지 않게, 너무 크면 오차가 발생하니까 측정거리는 될 수 있는 한 동일하게 점을 정하고요. 높이 차이도 크지 않게 한다. 자, 그 다음 측점 수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자, 이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A에서 D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측점이 4개야. 근데 만약에 A에서 D까지 가는데 측점이 4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 이렇게.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하고 오차가 계속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측점의 개수는 적게 해야 돼요. 얘는 측점 수는 적게 하고, 이 수를 적게 하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오차 발생을 줄이려고. 그리고 하나만 필기할게요. 측선 거리는 될 수 있는 한 길게 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30에서 200m 정도로 해준다. 이 측점과 측점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는데 그래도 30에서 200m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5번째. 얘는 당연한 말이겠죠. 측점을 표시를 했을 때 찾기 쉬워야 되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없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점을 정해요. 선점을 했으면 그 위에 표지, 선점한 위치에 말뚝을 설치하는 것이 표지입니다. 알아두세요, 표지. 그래서 말뚝은 보통 석주, 돌 또는 콘크리트. 왜?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오래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구 표지, 영구는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한 거고, 또는
나무 말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나무 말뚝은 대부분 임시 표지입니다. 나무는 부러지기도 쉽고 썩기도 쉽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임시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 순서 웨업에서 계획하고 답사를 했을 때 이게 끝나면 이제 어디를 측정할지 선점하고 표지하는 걸 배웠는데요. 선점은 얘기했죠. 선점은 측량을 실시할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표지는 그 위에 말뚝을 설치하는 건데 선점, 점을 선정할 때 조건이 이렇게 있었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가장 여러분 헷갈리실 거는 네 번째 거. 측점의 수는 최대한 적게 해준다. 그리고 이 사이 길이는 최대한 길게 해준다. 이것만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점을 하고 표지까지 설치를 해 주었으면 본격적으로 측량을 들어가는데 측량을 할 때 각도와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었죠. 자, 점들을 이렇게 선점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방위각을 측정을 합니다. 방위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죠. 이거 알아두세요. 진북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또는 우회, 왜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방위각이 되는 거죠. 또 B점의 방위각도 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고 C, D도 마찬가지로 방위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을 하나 더 측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측정하는 것은 수평각이에요. 자,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수평각 측정 방법에는 크게 교각법, 편각법, 방위각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교각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교각법, 편각법, 방위각법을 하나씩 보면 교각법 첫 번째 볼게요. 교각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교각법에서 교각은 밑줄 치겠습니다. 트래버스에서 인접하는 두 측선이 이루는 각을 교각이라고 한다. 인접하는 두 측선, 만나는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을 교각이라고 하고요. 교각에는 위치에 따라서 내각, 외각, 진행 방향에 따라 우측 교각, 좌측 교각이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 두 개 측선에서 위치에 따라 위치 안에 있어. 안쪽에 있으면 내각, 바깥쪽에 있으면 외각. 자, 그럼 뒤에서 하겠지만 이 두 개의 인접한 측선에서 내각이 120도였어요. 내각. 그럼 외각은 몇 도예요? 외각은 240도예요. 왜? 이 점을 기준으로 한 바퀴 다 돌면 360도죠. 즉 내각과 외각의 합은 무조건 360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각이 120도 나오면 얘는 240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어쨌든 교각은 인접하는 두 측선이 이루는 각을 교각이라고 한다.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 자, 그래서 위치에 따라 안에 있으면 내각, 밖에 있으면 외각이라고 했고요. 진행 방향에 따라서 보시면 진행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진행할 경우랑 왼쪽으로 진행할 경우.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갔죠. 그럼 우측 교각이 되는 거고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아갔어. 반시계. 왼쪽으로 돌아가면 좌측
교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행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얘랑 반대로 진행을 해. 그럼 볼게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 오른쪽에 있어서 우회 교각.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반시계 왼쪽으로 돌면 좌회 교각, 좌측 교각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측 교각이랑 우회 교각은 같은 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좌회 교각 반시계 방향 반대로.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하나 적어둘게요. 얘는 C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수평각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교각법 하나 봤어요. 교각이 뭐다?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측선이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측선이 이루는 각을 교각이라고 하고, 위치에 따라서 안에 있으면 내각, 바깥에 있으면 외곽이고요. 다음에 할 거니까 적어두세요. 내각과 외곽의 합은 무조건 360도다. 그리고 측각 방향, 진행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 우측 교각, 왼쪽 좌측 교각이 되겠습니다. 수평각을 측량하는 방법, 교각, 편각, 방위각법 세 가지 있는데 교각법을 봤고요. 나머지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편각법과 방위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